저널리즘 M2. 지난주에 망작이었나? 근데 편집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재밌던데. 괜찮던데요? 그 편집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개고생을. 편집하는데 일주일 가까이 걸린 건 처음인 것 같은데. 형님 그 뭐냐 편집한 거 좀 달라 그러세요. 다 형 얘기니까. 개인 소장하세요. 야 너무 좋더라고 나는. 그래, 뭐 편집의 힘으로 어쨌든 네. 생각보다는 괜찮았다는 반응, 댓글 반응도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편집하니까 그렇죠 뭐.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이 한 명 편집이 됐네 지금. 아이 참. 그래요. 그 위르미디어에서 네. 웬만한 내용이 없으면 버티기가 그렇죠. 힘듭니다. 예. 근데 오늘 우리 단체방에 기자님이 자신의 심경 또는 상황 이거를 얘기하고 그 M2의 건승을 빕니다라면서 나가신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네. 그 악플 때문에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아, 말씀으로는 뭘. 아니야 이제 본인이 우리 그날 끝나고 또 한잔 했지 않습니까? 네.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셔서. 맞아. 출연자는 그게 제일 괴로워요. 내가 이 방송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가라는. 아니 거. 왜냐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날 처음 만나서 어떻게 호흡이 됩니까?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나가시는 바람에 막 그 기자님한테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성수형도 하는데 성수형도 꿋꿋이 하시는데 왜 그런 걸로 마음 쓰시냐 이 말씀이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조금 나이를 먹고 음. 또 책임져야 될 사람이 생기면 네. 그런 거 신경 안 쓰겠어요. 네, 아니, 내가 도움을 주던 말던 그렇지. 일단은 이 자리를 갖다가 딱 지키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여기 생계형이니까. 그러니까 생계형이 돼야 돼. 근데 팟캐스트면 그나마 좀 나. 얼굴이 안 나가니까. 근데 이것도 얼굴이 나가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또 다른 분을 물색하고 있는데 네. 다음 주에 그분이 올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화이팅. 중요한 건 오늘도 형님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게 네. 지금 여기 펼쳐져 있는 수많은 이 A4지 있죠. 네. 90%가 형님 겁니다. 아니 나 말만 할 줄 알았더니 자료도 나는 형님 국정감사 준비하시는 줄 알았어. 아 형님 정말 열심히 하신다. 아 이렇게 열심히 아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게 응.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여기 다 열심히 살아.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창석이 이런 애들만 대충 살지. 윤정훈이 이런 애들만 대충 살지. 다 열심히 살아요. 이 바닥에 들어오면. 아 오늘 아무튼 형님 분량도 이러니 오늘 한 2시간 넘어가겠는데. 아니야. 예? 잘라. 진짜 무조건 1시간 안으로 잘라. 나는 광고도 한 개밖에 없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잘 전달할 수 있어요. 예. 한번 봅시다. 그런 예, 능력은 예. 있으니까. 예. 자, 저널리즘 토크쇼 M2 시작한단 말 했나? 아니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시작한 데도 안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지난주 첫 방에 천지일보 예. 이번 두 번째 방송은 머니투데이. 예. 요새 머니투데이가 난리가 아니에요. 네. 조중동에 못 들어가서 네. 더 난리 치는 것 같아. 어. 그 정도 영향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하자. 근데 종편 때 아깝게 떨어진 그게 한이 남았나 봐요. 근데 이게 큰 회사더만요. 큰 회사 정도가 아니에요. 예. 실제 그룹이지, 굉장히 알짜배기예요. 음. 이게 이제 1999년에 그 창립을 준비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준비를 하냐면 한국일보 사람들. 네. 그때 한국일보가 굉장히 어려웠거든. 그래가지고 뭐 건물도 사실상 뭐 이렇게 새로 짓게끔 하고 거기에 자기네들이 사실상 팔면서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저 한국일보는 장기영 씨가 예. 만들어서 이만큼 터뜨렸다가 예. 자식 때 와서 예. 확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뭐 여배우 스캔 아닌가? 아니, 그때 당시에 세칭 말해서 능력 있는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서 막 회사를 차려. 인터넷 신문사를. 어쨌든 고럴 때 나와서 세운 매체 중에 하나예요. 머니투데이. 근데 딱 나올 때 증권 금융 전문이다 이래놓고 뭘로 승부를 받느냐. 속보를 이미 딱 나와서 1년 만에 머니투데이의 속보를 따라갈 경제지가 없다. 오. 그 정도로 인터넷에 아주 특화된. 열심히 했네. 근데 그게 물론 젊은 기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이 속보의 절반 이상은 어뷰징으로 의심이 되는. 그러니까 빨리 그 이슈를 선점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클릭을 딱 받게 하면 되는 거야. 그 장르 불문이었어요? 다? 아니 일단은 그때는 경제. 경제. 경제에서 특히나 증권, 주식 요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속보로 이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가장 빨리 올린 게 아니고 제목을 제일 섹시하게 뽑은 거네요. 그 두 그랬으니까. 개가 다 시간상으로도 굉장히 빨리 올리고 그리고 후속 보도를 낼 때 후속 보도의 실제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든가는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제목으로 이제 선점을 하는 그런 걸로 이제 머니투데이가 이름이 쫙 알려지면서 그 이후에 하나 둘씩 매체를 만들어 나갑니다. 뭐 예를 들어 연예 매체 스타뉴스 같은 거 만들어내가지고 여기서 또 어마어마하게 또 그 결정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그 통신사를 만들어요. 뉴시스라고 하는 통신사를 만들고 그다음에 뉴스원이라고 하는 통신사를 인수도 하고 저 다 깜짝 놀랐어. 같은 회사야. 깜짝 다 같은 놀랐어. 회사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요. 이 두 개가 바뀌었는지도 모르겠다. 뉴스원을 설립하고 뉴시스를 그러면 뭐 하여튼 그렇게 아, 돼서 맥락이, 통신사까지 만들어서 영향력이 그만 해요. 엄청나게 확보. 1분 30초 내가 발언 아, 제한 알겠어요. 줬지. 예. 아, 끊고 또 중간중간에 들어오면 되잖아요. 알겠어. 혼자 한 30분 하려고. 그러면서 영역이 넓어졌다. 오케이. 여기까지. 예.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큰 회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경제 이야기만 했다는 요즘에는 뭐 정치 이야기부터 해서 연애 또 뭐. 현 정부를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깝니다. 근데 얘네들의 특별한 비법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몸집을 불리는 비법. 정부를 깔 때는 네. 레임덕이 시작될 때만 한다. 아. 그래서 초기에는 빨아준다. 그러면 지금 기가 막혀요. 문재인 정부 레임덕입니까? 그렇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매체가 그렇게 평가 몰아가지 마 그렇게 그 몰아가는 게 이 머리투니까 잘하는 거야 어? 자 정의당 지지자로서 예 여보세요 요즘 좀 마음이 아프시다면서. 뭘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프긴 지금 이번에 정의당 비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비례 후보자 쫙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돼요? 그 뭐 망작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죠 예. 아 역시 정의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있다 보니까 심하게 못 가네요. 망작이다 이렇게 끝내는군요. 저는 모든 진보 개혁 세력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잘못 가면은 정말 가슴이 아프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대부분은 정의당 지지자고. 맞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정의당 식구로서 여보세요 한 말씀 식구 해주시죠. 아니라니까 그럼 정의당을 애증하는 사람으로서 예. 정의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 좀. 일단은 그 비례연합정당에 들어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지금 계속 이 길로 가면 나중에 그 책임을 톡톡하게 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몇 차례나 참여를 안 한다고 밝혔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은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또 시간상 어려워졌고 그러면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우리 방송이 나갈 때쯤에 이미 정리가 돼 있지 않을까? 지금 생방으로 보고 있잖아요. 생방으로 이분들을 보시는 위해서라도 분들이- 얘기를 그렇지, 해야지. 그렇지. 저 뭐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로 결정한다 했다가 뭐 또 다시 최고위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의당이 안 들어오면 이 비례연합의 취지는 싹 사라지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면 정의당 빼고 가자. 정의당 빼고 가면 그 명분이 없지. 어? 명분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면 녹색당하고 미래당만 가자. 그럼 녹색당하고 미래당 원래 이 계획은 민주당이 끝에 한 7명 정도 당선권에 끝으로 가고 정의당이 앞번 열 몇 개, 뭐 녹색당 미래당이 뭐 2개 1개 이게 목표였잖아요. 그렇지. 근데 정의당이 쑥 빠졌어. 그러면은 녹색당이나 미래당 뭐 참여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만 자기 지분을 더 얘기하겠지. 더 달라. 근데 그랬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참을 수 있겠느냐? 지금 정의당이 들어온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당이 들어왔어. 그러면 앞번호를 쫙 깔아. 민주당은 뒤로 빠지고. 근데 지금 정의당 비례 못 봐요. 1번, 2번 쫙 봐. 이거 민주당 지지자들이 할 수 있겠냐고. 13번에 가야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 쉽지 않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주구장창 얘기했잖아요. 이거 민주연합 안 된다고. 주야장창. 늘 밤낮 없이 끊임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파악해야지. 이거 안 됩니다. 안 돼. 한번 맞나 안 맞나 두고 보시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차선 혹은 제 3의 책을 봐야 된다. 근데 그 민주당의 선택이 중요한데 저는 비례에 참여 못 한다면 그럼 두 가지 안밖에 없지. 하나는 최재성 의원 말대로 안 되는 거야. 후보를 그냥 안 내. 그래 기표용지 사라지게 만들어. 그리고 지지자들이 정의당을 찍든 녹색당을 찍든 열린민주를 찍든 알아서 하라.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내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냅니다 후보를. 왜냐하면 지금 후보로 등록한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보고 당 안 된다 그러면 또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내가 내고 진짜 알아서 또 이것도 전략적 투표로.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면 제일 좋은 건 10% 이하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거기 당선 뭐 한두 명도 상관없어. 어차피 일로 다 올 거니까. 그 미래한국당은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지금. 근데 아무나 찍어라 해도 3%는 넘을 정당들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비례연합 얘기했지 않습니까? 비례연합은 정의당이 안 들어오면은 명분이 다 깨지기 때문에 가기 어렵습니다. 또 후보를 민주당에서 줘야 된다고 저기다가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정당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시민을 위하여 플랫폼 정당이잖아요. 거기도 독자 후보를 못 내요. 네. 여기 와서 오라는 거잖아. 독자 후보를 지금 언제 내냐고.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조각을 해갖고 민주당도 뭐 저기 당원 투표로 결정한다더니 또 아니라면서요.
한 번 더 회의한다고 당원 바뀌었다면서요. 투표 결정은 맞는데 예. 한 번 더 최고위원회를 더 열겠다. 근데 목요일이나 결정된다고 하던데 그러면은 목요일에 언제 당원 투표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언제 그 결과 금요일 만들어 날이 갖고 비례 후보를 뽑는 원칙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뭐 선관위에서 좀 딜레이도 상관없다고 다시 유권 해석을 내렸어요. 뭐 그래요? 그렇긴 한데. 선관위는 무슨 심판을 그따위로 봐 맨날. 근데 하여튼 그렇긴 한데 아이, 민주당이 마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사실 민주당은 마음 먹어. 근데 민주당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 민주당이 아니고 그 안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그 목소리 때문에 그 최고위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맞아요. 아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적들의 프레임에 넘어가면 안 돼. 근데 그 프레임을 만들고 그냥 낙인을 확확 찍는 데가 사실은 언론들이거든. 그러니까 오늘도 그 얘기를 갖다 하게 되겠지만 이게 적들의 프레임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딱 보고 아 우리 이동영 작가처럼 이건 그러면 깨야 된다고. 근데 왜 질질 끌려다니고 있어? 그렇죠. 빨리 빨리 선택과 집중. 그럼 지금 그게 필요하다. 예. 어쨌든 뭐 두고 봅시다. 또 후보가 얼마나 선명하였다. 예를 들어서 뭐 열린민주당에서 괜찮은 후보가 나왔다. 네.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걸로 확 몰릴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뭐야 이거? 그렇지. 화면은 또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 무조건 후보들 내는 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머니투데이의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건 그 이번 주에 굉장히 핫한 이야기입니다. 예. 머니투데이에서 굉장히 핫한 이야기. 그거부터 한다고? 이거부터 이게 제일 나아. 이걸로 일단 청취자들 끌어. 끌어. 좋아. 청취자들 끈 오케이. 다음에 광고하고 이렇게 하면 돼. 예. 이게 딱 나의 자 1등하는 팟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처음에 이걸로 끌고 중간에 우리 부분에서 버리고 아니 너는 그렇지 말을 요즘에 이렇게 낼 때 약간 우울하다. 그래요? 내가 자꾸 우울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저널리즘- 이런 광고가 떨어져. 형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니까 자,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얘기.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전에 그러면 슈퍼챗 갑시다. 지난주 슈퍼챗 쏴준 분. 자, 저널리즘 M2 지난주에 고맙게 슈퍼챗 쏴주신 분들 일단 말씀드릴게요. 님자 뺍니다. 이재호, 햇살 담은 버섯농원, 코코자, 마조, 달려거북이, 카밀라 아버님, 염정훈, 하, FLO, 인상파, 찌홍, 써니하, 박연희, 한선희, 서로의지, 서소영, 킴스프, 스웨덴 세탁소, 마도로 스킴, 정순조, 쫄쫄 라볶이, 전종우, 이영숙, 박상환, 진, GSJ22, 백작, 마국주, 닥터 이브, 블루그레이님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우리 댓글에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열린민주당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정봉주 전 의원 혼자 하면 당연히 이런 걱정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손혜원 같은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네. 그리고 그래도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예. 정봉주는 아예 정권을 줘라 손혜원한테. 본인은 불출마 플러스 정권을 줘라. 손혜원이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런데 진짜 진정성을 보여줘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여기서 뭐 자기 뭘 할 게 없어. 네. 그 방만 만들어준 거야. 네. 방만 만들어주고 자기는 이 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편으로 보면 엄청 불쌍한 사람이지. 에? 그렇죠. 야, 내가 이렇게 민주당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버림받고 빵 1년 갔다 오고 그런데도 진정성을 못 믿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큰 조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조직의 그 이익에 따라서 운명에 따라서 그걸 살리려고 자기가 뒤집어 쓰고 감옥을 갔다 오면 보통 조폭 세계에서는 나이트클럽 한 두세 개는 주잖아요. 아니 지금 그런 거 얘기하면 자꾸 네? 정봉주 의원이 더 이상해져. 아니, 이게 진짜 조폭판보다 의리는 더 없어요. 여기가 의리는 없어. 없잖아요. 근데 손혜원 의원 달랑 주제만 하나 줘야지. 손혜원 의원도 여기 가서 자기가 국회를 한 번 더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본인도 불출마 선언했어. 그럼요. 아무 사심이 없어. 그냥 지금 말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 지키기 노무현 정신 김대중 노무현 계승하고 문재인 지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뭘 자꾸 의심을 해? 근데 왜 정의당은 노회찬 정신을 갖다 짓밟고 있는지 모르겠어. 진짜. 또 정의당 걱정. 또. 아, 틈만 나는 정의당 걱정 진짜. 아니야. 아유, 지금 민주당 얘기하는데도 민주 정의당. 개혁 진보 세력 전체를 보고 있는 거야. 알겠어. 에휴. 그리고 또 이근식 위원장 걱정하는 분도 계신데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정권을 줬다고 손혜원 의원한테. 그 뭐 당 대표가 뭐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나?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 그런 걱정들도 있어요. 뭐 그 사람들이 뭐 자기 뭐 아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뭐 투명하게 한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선택을 받는 건 국민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 일이라는 게 예를 들면 내가 친한 사람이에요. 국회의원 들어갔어. 그럼 그 사람이 이 사람 말 따르고 들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되죠. 아니야. 그 민주당이라는 데를 들어가면 거기를 따라야 되는 저기 거고 있잖아. 거기 대세를 따르게 되는데. 친한 사람은 그래도 안 하는 게 좋아. 솔직히 말해서 당연히 그래야 그렇죠. 확실히 김용호 이런 사람하고 비교가 된다고. 당연히 그렇죠. 김용호는 뭐 지인들을 갖다 막 꽂아놓잖아. 지금. 사천. 사천이지 완전히. 뭐 정의당에서도 그렇다며. 누구 비서실장 하나 있다며. 모르는 척한다. 모르는 척한다. 와. 그걸 나한테 야 잠깐 왜? 나한테 공을 넘기네. 왜? 야, 자기가 시작하기 전에 1번부터 15번까지 다 설명해 놓고 이 사람은 비서고 이 사람은 뭐였고 팬클럽이고 뭐. 아이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거 이제 본격 제기합시다. 자, 머니투데이에서 단독 달고 3월 5일자 인턴 기자가 썼는데 우린 KF94 보냈는데 중국이 준 마스크는 부적합 판정. 이게 최초의 제목이었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네. 어? 아주 좋은 먹잇감 던져줘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지율 0.5%는 빠졌을 거예요. 근데 이 오진영 인턴 기자는 어디서 소스를 받아가지고 이랬었을까? 일베지. 아니 그러면 그게 기자야 그게? 그러니까. 찌라시 보고 썼다는 거잖아. 아니 나는 이거보다 데스크가 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데스크가 이 자료 어디서 봤니? 했을 거 아니야. 그것도 안 물어보면 그 데스크가 그거는 자기 일을 안 하는 거고. 그걸 필터링이라고 그래요. 필터링이라고 안 하고 보통 게이트키핑이라고 해. 최진봉이 그랬거든. 필터링이라고. 최진봉 교수가 필터링이라고 할 리가 없어. 아, 게이트키핑이라고 했어. 게이트키핑이라고 하는 거야. 그랬어?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인천시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보내올 때부터 검사해가지고 오케이 되는 걸 보내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검사서도 같이 보내줬대. 그렇지. 같이 보내줬고, 그래서 인천이 받아가지고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인천이 다시 한번 검사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검사했는데도 오케이 적합 판정이 난 거예요. 네. 그럼 얘는 어디 와서 이따오 거를 쓰면서 근데 이게 그런 거잖아요. 인천에서 2만 장을 웨이하이한테 보내줬어. 그랬더니 저기서 야 너무 고맙다. 그래서 보답으로 10배를 던져준 거 아닙니까? 20만 장. 20만 장을 그렇게 되니까 훈훈해지는 거거든. 그렇지. 훈훈해지면서 기레기들이 짰던 중국한테 마스크를 퍼다줘가지고 우리가 마스크가 없다. 네. 이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상하이에서도 50만 장 보내줬거든. 맞아. 부산하고 대구에다가. 그래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면 안 되니까 야 큰일 났다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인천시에 확인도 안 해본 거예요 기자가. 안 해봤지. 이상한 극우 커뮤니티라고 하죠. 맞아요. 거기서 발췌해가지고 인천시에 확인도 안 해보고 인천시에서 이거 내려달라 기사 내려달라 했는데 안 내려요. 왜 안 내릴까요? 장사되니까. 클릭 장사가 어마어마하게 됐거든. 그래서 밑에 한 문장을 바꿨더라. 한편 인천시에서는 그 마스크와 이 마스크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마스크는 다 이렇게 적합 판정을 받은 마스크다라고 주장한다. 요걸 하나 아니 집어넣고 그거 1차 수정이야. 1차 수정. 1차 수정. 그다음에 2차 수정이 있었어요. 얘들이 처음에 제목이 우린 KF94 보냈는데 중국이 준 마스크는 부적합 판정. 근데 이게 가짜 뉴스인 게 드러나니까 클릭 장사는 해야 되겠고 이거 내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목을 바꿔요. 우린 KF94 보냈는데 중국이 보낸 마스크는 요렇게로 또 바꿔요. 일반 국민들은 요거 오보입니다. 사과까지 했어요. 요건 조동조보다 낫대요. 사과합니다. 인천시와 국민들에게. 그랬는데 이미 사람들은 아이고 중국에서 쓰레기 같은 거 보내줬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이렇게 보내주고 서로 보내줬다 그러면은 우리도 보내주고 걔들도 더 보내주고 이러면서 분위기 좋아지고. 근데 얘네들이 사과를 한 이유를 제가 추정을 해보면 뉴스 공장에서 때렸거든요. 그래서 박남춘 그 시장이 직접 나와서 인천시가 다 그 조사해온 자료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일베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들이다라는 얘기까지가 거기서 다 나오니까 이제는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궁지까지 몰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인천시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조금씩 해서 맞아. 마지막에 사과까지 하고 네. 뭐 이런 절차를 거쳤단 말이야.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뭐 경기 또 서울 지자체는 잘한다고 하는데 제일 잘하는 데는 인천이야. 인천엔 거의 확진자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네. 청정 지역이죠. 인천엔 차이나 청정은 아니야. 그러니까. 거의 청정 지역이라 그랬어요. 거의. 아이씨. 앞에 거의 붙였다니까요. 청정이란 단어 앞에 거의가 어떻게 붙냐. 하여튼 그런데 박남춘 시장이 좀 덜 돋보인다 그러나? 거기는 공항도 있고 그렇죠. 또
항구도 있잖아요. 사실은 보따리 장사들이 그걸로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 그렇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았다 굉장히 잘하는 일이고 그렇지. 박남시장이 뭐 이제 적극적으로 자신이 뭐 라디오나 같은데 나가서 홍보해서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뉴스공장만 나간 게 아니고 뭐 이동희 뉴스 정면선도 나왔거든. 맞아. 얘를 여기다 들지 거기다 들냐. 미안해요. 아니 김어준이 뭐 해줬어요? 뭐 방송을 만들어서 뭘 해줬어? 진짜 난 출연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봐 이게 봐 그러면서도 맨날 나 불러주는 나는 얘를 안 들고 말이야. 이게 정부적 판단이 안 된다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심상정랑 똑같은 짓을. 그 얘기를 안 이 해주는 게 프레임 아니고 진짜. 네 라디오를 안 듣는 거야. 와 심지어는 내 방송에 먼저 나왔대. 와 씨. 사과합니다. 이런 자세가 빨리 필요하다. 이런 자세가 급사가 머니투데이처럼 질질 끌다가 사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해서 완벽한 가짜 뉴스 머니투데이. 네. 야 그러면은 머니투데이 이 마스크에 관계된 얘기했으니까 관계돼서 네. 우리 장원 씨가 준비한 거 있죠? 네. 자, 제가 기사를 2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거의 비슷한 사안에 머니투데이가 다른 스탠스로 쓴 2개의 기사. 잠깐만 그거 하기 전에 네. 짧게 요거 하나만 소개하고 갈까? 방금 전에 일베발 그 자료를 갖고 기사를 쓴 인턴 기사가 평소에 어떤 기사를 쓰나 그래요? 그런 거. 형님 네. 실명 얘기해요. 예. 예, 오진영 기자. 오진영 기자. 아까 그 기자가 이 기자요? 예. 네, 같은 기자. 같은 기자야. 야, 이런 거 좋다. 그 기자가 어떤 걸 쓰고 이런 있었나? 거 좋아. 그러니까 이런 거. 제목 읽어드릴게요. 아 형님 업됐다. 예. 여친과 뽀뽀도 무섭다 코로나 때문에. 내용은 누군지 모르는 분을 자기 친구에 가려서 이게 몇 분 그분을 인용을 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김모 씨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2년 정도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데 네. 자칫하면 여자친구한테 옮길까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피하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소설을 쓰셔가지고 소설. 클릭은 겁나 됐어요. 그렇지. 딱 제목이 그래야지. 예. 근데 내가 볼 때는 인턴 기자인데 우리 오진영 기자가 인턴 기자인데 여기 에이스예요. 진짜 똘똘한 것 같아. 제목을 잘 써. 예, 이번에 잘못 걸리긴 했지만. 네. 근데 기자 정신은 좀 가졌으면. 그 머니투데이가 이렇게 급성장한 배경에는 바로 이런 기사질이 있었어요. 이전에도 2000년대도 속보 아까 얘기했잖아요. 속보를 중심으로 굉장히 급격히 발달이 됐다. 근데 속보를 이렇게 후속을 붙이는 거야.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댓글창에 이래보다 훨씬 깔끔하다. 형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기사 하나는 2020년 3월 4일 며칠 전에 나온 기사고요. 기사 하나는 2015년 6월 14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하나는 이번 코로나19 국면에 나온 기사고요. 하나는 메르스 때 나왔던 기사인 거죠. 자, 먼저 이번에 며칠 전에 나왔던 기사부터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1.7조 추경에 10.3조가 적자 국채, 재정 악화 어쩌나가 제목입니다. 맞아요. 형님, 적자 국채가 무슨 말이에요? 있는 말이에요? 국채는 다 적자지. 응. 아니 국채는 돈 빚을 내는 빌리는, 거잖아. 빌리는 건데. 빌리는 건데. 거야. 근데 이 적자 국채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이게 없는 말 아니에요? 적자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지. 그죠? 근데 근데 이게 국채 갖고선 장난질을 많이 칩니다. 조중동도 많이 해서 우리가 저널리즘 M에서도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굳이 이거를 다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그래도 제목을 그거 하나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네. 적자 국채라는 말이 달리려면 자기네들 예산 대비해서 이 국채 등등의 빚이 몇 %나 되는가 이런 것들은 좀 따져보고 얘기했으면 그런 거 좋겠어요. 없고 우리는 한 30% 되고요. 미국이 50% 되고 일본이 200%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IMF에서도 한국은 돈 더 쓰라고 그러는 거잖아. 근데 지금 추경을 왜 합니까? 사실은 지금 추경할 때가 아니지. 왜냐하면 12월 달에 사상 최대 그렇죠. 만들었잖아요. 그렇지. 1년 예산을. 근데 몇 개월 안 돼갖고 추경은 원래 말이 안 돼. 그러나 너무 위급한 상황이 지금. 당연하죠. 그래서 당연히 추경을 해야 되고 맨날 반대하든 네. 야당도 이거는 하라고 그런 거 아니야. 처음엔 반대했다가 뜨거 있지. 여론의 역풍이 확 물고 대구가 막 무너지니까 그때 가서 추경에 협조하겠다. 왜냐면 지금 전부 다 죽는다고 난리 치는데 추경 안 하면 어쩔 거야. 근데 이렇게 11조 추경에 10조가 적자다. 그럼 어쩌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까? 이 자식들은 말이야 할 때는 생각 없이 쓰고 자빠졌어. 네. 자, 여기 이제 이 코로나19 측면의 이 추경 이야기에 대하는 머니투데이의 스탠스였고요. 자, 메르스 때 어땠는지 한번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가 메르스 때. 네. 메르스 여파, 경기 위축, 추경 카드 나오나? 아 나오라고 빨리. 네. 이 내용을 읽어보면 나와라. 네. 기재부에서는 아직 우리 추경 생각 없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랬나 봐요. 나중에는 11조 추경이 됐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2015년 6월 14일 이때까지만 해도 기재부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뭐 나중에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의 스탠스인데 뻔뿌지를 야 빨리 해라. 그러면서 해야 되는 이유들과
했을 경우에 뭐 어떤 식으로 쓰일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주 그냥 그냥 추경만 하신다고 하면요 저희가 아주 열심히 빨아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뭐 이런 스탠스예요. 아 저분 요게 날짜가 오랜만에 보죠? 오랜만이네. 날짜가 2015년 6월 14일이니까 메르스가 심각해지기 전입니다. 사실. 그렇죠. 아 이게 많이 퍼지기도 전에 추경을 해야 된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6월 14일이면 그때 메르스가 마무리된 게 8월쯤 가가지고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때 메르스하고 지금 메르스랑 뭐 지금 코로나하고. 지금 코로나랑 돈 차이 얼마 나잖아요. 네. 근데 상황은 지금 훨씬 안 좋잖아. 훨씬 안 네. 좋지. 더 많이 투자해야 돼 사실은. 당연하죠. 이런 기사를 어떤 정당이 집권하냐에 따라 가지고 네. 논조가 바뀐다는 것은 그거는 언론사로서의 책무를 전혀 못하는 것이다. 자, 한 문장만 읽어드릴게요. 네, 한은 등 경제 연구기관들은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10조 원대 추경을 하면 0.5%포인트 내외의 성장률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니 그래서 사실은 추경을 하는 거예요. 네. 이 말이 맞는 말이야. 근데 왜 지금 와서 그걸 적용 안 시키고 뭐 10조 적자 국채니 나발이니 이런 얘기를 하냐 말이야. 오늘 올린 기사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한국 성장률 무디스에서 1.9에서 1.4로 낮춰 이런 거를 또 올렸죠. 그걸 낮추니까 추경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자식들아. 추경은 이렇게 반대하는 기사를 갖다가 반대하는 듯이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에다 무디스는 또 낮춰 이런 것들을 써놔. 그럼 어쩌라고. 나는 아직도 답답한 게 사실은 뭐 점잖게 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가짜 뉴스 퍼날르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 하고 이러는 언론들에 대해서 그리고 언론이 아닌데 뉴스인 척 가짜 뉴스 퍼뜨리는 애들에 대해서 정부가 한 번쯤은 강하게 만약에 이게 의도적인 걸로 밝혀지면은 엄벌하겠다라고 강하게 한번 얘기해서 막 그러면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 안 돼. 그건 안 돼. 망할? 그거 못해. 그건 못하고. 그렇게 했다가는 역풍 불어.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냥 모든 언론에 한꺼번에 그냥 확 이제는 형님 언론의 제갈문이라고 하는 정부. 뭐 아니 이런 형님 거니까? 이제 그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이거 오래됐어요 형님. 그거를 받아주면 자꾸 얘기 말을 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아예 안 돼 하고 끊어버려. 알았어. 안 돼. 열받아서 그래.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고요. 자유 같은 소리 하고. 아니 그런 법을 받아주시- 바꾸면 된다. 예. 예, 알았어요. 형님 얘기해도 난 못 알아들어. 됐어.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광고 듣기 전에 광고 네. 들으면 좀 빠져나가거든. 지금 지금 굉장히 어렵게 10,000명 모아놨는데 빠져나가니까 뭐 준비한 거 있으면 해 빨리. 네. 아 여기서 분위기를 바꿀 겸 원래 못 나가게 만들어야 돼. 광고 전에 여러분들 좀 붙잡아 놓을까 해서 장원이와 저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일명 M2 극장이라고 M2 좋았어. 깨알 코너. 극장이라고 해서 그 이렇게 봐주시는데 M1과 좀 차별화를 둘 겸 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사회 이슈가 된 거에 대해서 그게 어떤 과정에서 그 밀실 야합이 있었을까라는 그 우리가 가정하에 네. 그 상황을 재현을 해보는 거예요. 일명 M2 극장. 오늘은요 박근혜 옥중 편지,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이 이 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제가 박근혜 제가 측근이에요. 비근된다. 야, 머리를 비워야 돼요. 대통령님, 지금 이 나라 뒤집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국민들한테 편지를 한번 써보시죠. 우선 앞부분에는요. 코로나로 힘든 대구 경북 우리의 텃밭 지역 아닙니까? 이 대구 경북을 우리가 감아야 됩니다. 대구 경북을 첫 부분에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황교안이가 나 의자 안 넣어줬다고 적어주세요. 그거 낫또 드세요. 낫또. 그거 드시고 계셔. 그리고 중간 부분엔 분열된 보수에 대한 안타까움을 집어넣는 겁니다. 거기에 순실이 나랑 밖에서 만나면 가만 안 놔둔다고 적어주세요. 빵 드세요. 그 슈크림 빵이니까 그거 드시고 계시면서 들으세요.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통당을 중심으로 뭉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통당은 대통령님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치료 아줌마 좀 들어오라고 적어주세요. 그 초콜릿 드세요. 초콜릿 드시고 자 제가 이게 적어놓은 거를 친필로 요대로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도 공천이 되고 이제 대통령님 나오시고 우리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편지가 나왔을 것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상황극입니다. 상상극장인 거죠. 상상극장이죠. 상상극장. 예. M2 극장.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예. 예. 우리 재미를 떠나서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했어. 좀 풍성하게 만들려고. 본인들이 지난주에 폭망이란 걸 스스로 알았거든. 뭐라도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네. 댓글에 애썼다. 아유, 그 정도 평가면 만족합니다. 우리는 딱 요 정도 생각했던 거예요. 요 정도 애썼다 반응. 정도. 네. 저희 뭐 욕심 안 냈습니다. 대만족. 예. 자, 요거 저희 노력한 거 들었으니까 요것도 들으세요. 나가지 마. 야, 네. 30초 기다려. 나가지 마. 애썼는데 광고 좀 들어주세요. 그럼 자, 의리의 국밥 가지산 돼지국밥입니다. 가지산 돼지국밥 대표님의 마음을 담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코로나19가 조금은 주춤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에서 코로나19가 나 19라고 그랬지. 코로나19가 완전히 박멸되었다는 기사가 나올 때까지 쓰레기들을 쏟아내는 기레기들이 완벽히 박멸되는 그날까지 저널리즘 M2가 진실을 위해 싸울 것을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꼭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예! 가지산 돼지국밥은 코로나19가 침투하더라도 거뜬히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체력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주문은 한글 주소 www.가지산몰.com 또는 010-9625-3900번 9625-3900번입니다. 저널리즘 M2 화이팅! 이렇게 나 진짜 와, 진짜 의리의 가지산 진짜 이 가지산 사장님 국밥. 저거 딱 주문을 넣으시면요 아이스박스에 이렇게 와요. 거기에 이제 얼음까지 넣어가고 이제 녹지 않게 가지고 옵니다. 그럼 바로 냉동실에다가 집어 넣으세요. 집어 넣으신 다음에 다음날 속 쓰릴 때 술 드시고 이제 해장해야 될 때 그리고 집에서 배고플 때 집사람이 잘 안 해주려고 할 때 냄비만 꺼내가지고 물 넣을 것도 없어요. 물 조절할 것도 없이 저거만 딱 얼은 걸 넣고 뚜껑 닫고 불 켜놓고 띵가띵가 하다가 열면 바로 진짜 맛집 돼지국밥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같이 보내드리는 이 양념장하고 새우젓 같이 넣어갖고 조절해서 드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 저널리즘 M1은 광고 6개씩 붙잖아요. 네. 지금 M2는 딸랑 1개지 않습니까? 네. 요럴 때 붙어야 광고 효과가 빵 더 납니다. 그렇죠. 저희가 대접해주죠. 그리고 가지산 돼지국밥이 의리가 있는 게 제품 설명을 안 했어요. 그냥 지난주도 그러시더니 화이팅 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이게 뭔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이 의리의 국밥 가지산 돼지국밥 일단 한번 드셔보셔야 예. 여러분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시죠. 제품에서 오는 자신감입니다. 일단 맛있으니까. 저는 시킬 거예요. 예, 시켜야죠. 전 시켜 먹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지금 김성수 프로가 준비한 거 했어요? 제가 끝났어요? 이제 또 머니투데이가 있어요? 네. 이제 돈을 버는 방식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방식 그 하나를 갖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다른 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거 하나를 준비해드리고 말게요. 그래. 그 머니투데이에서 그 올라온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KF94 권하더니 건강하면 쓰지 마. 여당도 비판하는 마스크 말 바꾸기. 자, 이 말 바꾸기라는 프레임을 딱 이제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정부를 공격할 때 있죠.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말 바꾸기라는 겁니다. 이 말 바꾸기는 그냥 대충 걸면 다 걸려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 방침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된 거에 맞는 대응 방침을 써야지. 네. 상황이 개선이 되면 개선된 거에 맞는 대응 방침 써야지. 근데 이거를 말 바꾸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말 바꾸기 프레임은 어떤 정부든 다 조져버릴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 되는데 이번에 이 기사를 보면 뭐 갖고 얘기했느냐면 지금 마스크를 초기에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중에서도 특히 KF94, 99를 권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면 마스크도 괜찮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 바꾸기를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근거를 다 찾아봤어. 그 근거로 되고 있는 내용이 여기 이 머니투데이 기사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MBC에서 보도했던 1월 29일자 보도에 식약처의 이제 국장님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을 이렇게 딱 인용을 땄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보건용 마스크 중에서도 번호가 높은 것을 권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런데 되게 우리가 TV라는 방송을 다 알잖아요. 저는 보통 TV에서 인터뷰 오면 한 10분 떠들어요. 근데 나가는 건 한 줄 나간다? 우리 방송도 그렇잖아요. 뭐라? 우리 방송도 똑같아요, 야, 형. 야. 뭐 다르지 않아요. 예, 어쨌든. 웃기려고 하지 마 이거 진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맥락을 앞뒤에 설명을 해놓잖아. 기자들이 보통 이러저러하게 뭐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인용부호 딱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설명 나오고. 여기도 보면은 그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건강한 사람들은 굳이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걸 해명을 해놔. 굳이 이걸 갖다 다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놓거든. 근데 그걸 빼놓고 마치 식약처 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꿨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또 이제 동아일보랑 중앙일보에서는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식약처에서 만들었던 카드 뉴스가 있어. 거기 보면은 거기에 되도록이면은 면 마스크도 도움이 되지만 되도록이면 보건용 마스크를 권합니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 이거를 바꿨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입장은 바뀐 게 없습니다. 예. 전문가들이 얘기한 대로 대개의 비말 감염은 면 마스크로도 차단이 된다. 단 의료진들이나 아주 감염자가 득실득실한 곳에 갈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라. 이 얘기예요. 예. 그리고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병원에 못 오게 합니다. 네. 아예 못 오게 해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면 이상한. 아픈 사람이네. 지금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대란이고 마스크 값이 너무 비싸고 이러기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 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나마 제일 잘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프레임 씌워서 못한다 하니까 답답한 거지. 여기도 넘어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 바꾸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일단 의심하세요. 자, 강성범 씨. 몇 개 예. 준비했습니까? 하나요? 아유, 좋았어. 아 이제 정신 차렸어.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역시 단독 붙였죠. 생산 중단 선언한 마스크 업체 정부 얼마 제시했길래 이 기사는요. 이덴트라고 쇼핑몰이 있어요. 치과 재료 그 판매하는 그 신선숙인가 그 대표께서 성명서 발표하듯이 저희는 이래 해서 제목은 사과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선언문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아니 그냥 생산 안 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써내고 그걸 동아일보가 받아가지고 무슨 마치 업체를 핍박한 것 마냥 네. 그렇게 부풀리고 그렇죠. 다른 신문들이 예. 옮겨 쓰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파생된 또 다른 기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현재 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논조로 기사를 써냅니다. 그러면서 의료용 마스크를 납품 요청받은 KM과 메디탑, 유한킴벌리 등의 업체는 장당 110원에서 120원은 모두 정부 요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덴트는 계약을 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덴트의 이야기는 뭐냐면 생산원가 50% 정도만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조달청에서 50%만 인정합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따져봤을 때 50%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장당 120원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인터넷 도매가가 158원이에요. 소매가가. 아니야, 소매가요. 그럼 도매가는 훨씬 더 싸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 사실은 의료용 마스크라고 하니까 굉장히 원가가 비쌀 것 같잖아요. 훨씬 싸요. 보건용 마스크보다 KF보다 훨씬 싼 거예요. 장당 20원에서 많이 들면 40원 들어간다. 정확히 말하면 덴탈 마스크죠, 이거. 네. 치과 의사들이 예. 의료용이라고 하면 또 비싸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치과 의사들이 입 가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단순한 마스크라서 맞아요. 장당 20원에서 40원 들어가는데 예, 원가가. 120원에 책정을 했다. 사실은 도매가는 120원보다 아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업체의 이야기로 50% 이하로 이제 납품을 하라고 그래서 그만둔다라는 식으로 두둔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업체 대표가 이거 원가가 굉장히 올라간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올라간 이유를 얘기를 하는 게 사람 하나 더 고용했고 야근하고 주말에 일하고 근데 그렇게 일하면 물량이 더 늘어나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그 원가가 그렇지. 늘어나는 게 아니야. 그렇지. 네. 사람마다 그 시급이 올라가거나 월급이 올라가거나 그랬을 때 원가가 올라가는 건데 연장 근무하고 주말 근무하고 직원을 한 명 더 구했기 때문에 원가가 올라갔다? 아니죠. 그렇게 하는 만큼 훨씬 더 많은 물량이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고 원가가 올랐다라고 하는 이 대표의 얘기를 갖다가 그대로 씁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SNS로 어떤 분이 치과 종사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이디가 꿈꾸는 아지메라 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치과 종사자입니다. 이 업체는 영세상이 아니에요. 모든 치과 재료를 취급하는 대형 쇼핑몰입니다. 마스크 품기를 이용해 최근엔 단품만 팔지 않고 치과 재료를 고액 얼마 이상 구매하면 마스크 몇 개 끼워줬어요. 이거 못하게 하니까 저러는 거예요. 나쁜 업체 맞습니다. 물론 이분의 의견이지만 이렇게 글을 올리셨거든요. 근데 이해합니다. 뭐 나라가 어려워도 뭐 나한테 손해되는데 큰 돈 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는 그냥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다른 업체들은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 왜? 나라가 어려웠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근데 단순히 그냥 시장 논리로 자기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치 뭐 핍박을 받은 것 같이 언론들이 받아쓰는 게 더 잘못된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팩트 체크해서 뭐 이 업체가 거짓말한 거 드러났고 또 공지도 내렸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얘기할 거는 조달청에서 실수한 부분도 있어요.
하루에 14,000장밖에 못 찍어내는데 맥시멈으로 돌려도 갑자기 14만 장을 갖다 찍어내라고 들었다는 거야. 근데 표기 오해가 오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표기 오류라는 거지. 예, 그러면 그건 실수인 거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할 말은 없는데 마치 이 업체가 핍박받은 것 같이 원가의 50% 그렇지. 이하로 납품을 하라고 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보면은 중요한 건 이런 기사를 갖다가 씀으로 인해서 그거 이제 부풀리는 애들한테 좋은 먹잇감이 맞아요.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수량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돈이라고 못하겠다. 마찬가지 이 머니투데이 기사도 그런 거고 바다 쓴 다른 기사도 그런 건데 이런 거는 기사 쓸 때 이 업체 공고문 이렇게 올라왔네. 야씨 이렇게 쓰지 말고. 맞아. 여기도 전화해보고 저기도 전화해보고 팩트 체크를 그게 기본 아니야 기본. 그게 언론의 기자가 기본. 하는 일이야. 뭐 하냐 니네 아니, 지금. 두 군데만 전화하면 돼. 여기 업체 그리고 조달청. 그걸 안 했어. 그걸 안 했어. 답답해. 그러니까 저는 그게 화가 났어요. 마치 정부가 뭐 공산주의 같이 벌써 얘기 나오거든. 사회주의라고. 공산주의냐, 뭐 사람들 맘대로 뭐 기업들 니들이 뭐 목재 갖고 그러냐 이런 얘기들 이렇게 하는 게 이런 뉴스들이 퍼져갖고 그렇게 부풀려진 거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그것도 이번에 동아일보에서 또 지들도 앞뒤가 안 맞는 내로남불 이렇게 했는데 공산주의 있는 얘기 나왔잖아요. 뭐 하면 공산주의로 비판하고 그걸 안 하면 안 한다고 비판해. 그거 뭐 어쩌란 말이냐? 야 어쩔까? 그래서 수급 대책을 얘기했더니 공산주의를. 아니 그리고 진짜 열받은 것 중에 하나가 요런 류의 기사에서 또 딸려 나오는 가짜 뉴스가 있어. 그게 뭐냐면 아니 왜 약국에서만 판매하게 하냐? 약국에 납품하는 그런 그 업체를 밀어주는 거 아니야? 특혜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따위 얘기를 갖다 막 했거든. 약국에서 납품하게 하는 건 거기에 의료보험 정보를 합법적으로 약국이 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약국을 통해서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마스크 사재기 하고 다니고 여기저기서 중복 구매해가지고 그 로스 나는 걸 갖다가 없애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약국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그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이것도 되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분산해 주는 업체 있죠. 그 약국에 갖다 주고 하는 그 업체들이 2개가 선정이 됐어요. 그 그래, 중에 거기. 하나가 그 영부인 김정중 여사하고 네. 같은 학교 나왔다. 무슨 모임에 같은 거다. 이건 비리다. 이렇게 또 터뜨렸어요. 맞아. 가짜 뉴스로. 다 가짜 뉴스. 완전 가짜 뉴스. 아니에요. 다 가짜야. 아니 그거는 청와대하고 손혜원 의원하고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거든. 예, 맞아요. 이래서 징벌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뭐라 그래? 진보적 손해배상. 빨리 해갖고 징병적 손해배상이라고 그렇게 해주다 나 군대 보내는 거야. 다시 해병대로. 그리고 지금 마스크 이것 때문에 아까 뭐 징병적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군인들도 투입됐다고. 그렇지. 쉽지 않아요. 다들 힘든데 니네만 자꾸 나라 막아라고 저주 같은 기사를 쓰는. 가만히 앉아갖고 전화 한 통 안 해보고 내 찾아가라고까지는 얘기 안 해. 손가락으로만 일하래가지고 나라들 힘 빼고 밤새서 일하는 사람들 갖다가 모욕하고 이 나쁜 사람들 같아요. 아니 예를 들면 내가 장원이가 어디 술자리에서 내 욕한다고 들었어. 들었어요? 그럼 내가 확인을 할 거 아니야. 깜짝이야. 그 자리에 깜짝. 예를 든 거죠, 형. 깜짝. 고백할 뻔했어, 지금. 그러니까 얻어 걸릴 뻔했네. 장원이가 내 욕했다고 강성범이 얘기했어. 그거 가지고 발끈하면 안 되겠지. 장원이한테 물어보고 전화해봐야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누가 얘기하면 제3자한테 물어보고 이게 크로스 체킹이지.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말이야. 나쁜 놈 자식들 진짜. 에이. 교육이 잘못됐어요. 근데 머니투데이 우리가 머니투데이 기사만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네. 한 놈만 조진다. 예. 뭐 이런 컨셉으로 머니투데이가 계속 이런 기사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계속 중국 혐오, 그다음에 불안 조장, 음. 뭐 이런 것들, 정부 비판 계속 이거예요. 뉴스원이 더하죠. 여기 자회사. 그러니까 뉴스원과 지금 뉴시스가 미묘하게 서로 그 논조가 조금 달라요. 맞아요. 그게 양쪽에 줄대는 거야. 여기가 성공한 그런 어떤 놀라운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뉴스원 갖고 뭐라 그러면 우리 뉴시스 봐. 뉴시스 갖고 뭐라 그러면 야 뉴스원 봐. 문어발 언론이요 이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근데 그게 뭐 언제까지 가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해도 돼요? 그만해. 하나만 더 짧게. 야, 지금 딱 좋아. 지금 딱 좋아? 지금 분량도 좋고 아니, 근데- 텐션도 좋고 딱 좋았어. 근데 이제 신천지 쪽에서 마사지한 것 같은 그런 기사들도 나오길래 그래서 의혹만 딱 던져보고 아니, 됐어. 됐어. 알았어. 됐어, 아니야. 딱 좋아. 딱 좋아. 여기까지. Enough. 예. 영어 썼어. 예. 여러분들도 아마 딱 좋다고 느꼈을 겁니다. 더 하면은 망가집니다. 욕심 부리면 망가져요. 맞아요. 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욕심 버리고 가지산 돼지국밥을 사랑합시다. 예. 자, 여러분들 느끼셨겠습니다만은 첫 해보다 굉장히 깔끔해졌다. 야.
달라지네 진짜. 신기하게. 달라지죠. 예. 여기 또 편집 들어가면 또 좀 더 깔끔해지니까. 아주 쫀쫀해지겠네. 진짜. 근데 그 뭐냐 나 기억나는 댓글이 하나 있는 게 어떤 사람이 김성수 좀 안 웃으면 안 되냐? 잘하는 거 해라. 그렇게 누가 그런 식으로 댓글 달았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대댓글을 이형이 잘하는 게 웃는 거 하나예요. 아, 나 그거 보고 빵 터졌는데. 와. 알겠습니다. 자, 뭐래 드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3회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고 또 봐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